앞서 전해드린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전주환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주환은 입사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도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도성 기자, 서울교통공사면 공공기관입니다.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공공기관에서 임용을 할 때 그 과정에서 걸러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전주환은 2018년 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이 채용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가 결격 사유 조회를 요청했지만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이든 2018년에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데 가해자가 2018년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이런 자료는 확인이 안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거주지로 이제 사실 조회를 통보를 하는데요. 네.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범죄 전력이 확인이 안 됐어요? 예.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용을 제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에 그치면 범죄 사실조차 모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기업 직원 임용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주환 같은 사람은 여전히 거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과 공공기관 직원이 갖는 정보 접근 권한 등을 감안해 인사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 사건 이후에 서울교통공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반응이 아주 싸늘해요. 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앞으로의 대책을 밝히다가 그중 하나로 여성 영무원에 대한 당직 배치를 줄이겠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현장 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 순찰을 도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찰 시간 말고 다른 퇴근 시간을 노리면 되잖아요. 여성만 뭐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만 그게 보호 정책이야? 김 사장은 또 전주환이 피해자 정보를 조회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호신 장비 지급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도 볼까요? 9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결국 구속을 피하게 됐어요. 네,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데요. 검찰이 지난 2017년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350여 명에게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다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이 보석 조건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냈기 때문에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증거를 인멸한다면 보석을 취소해서 구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기 금액 91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반환했고 추가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한 점도 참작이 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용차가 분식점으로 돌진해서 손님과 직원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네, 어제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제 먼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넘어 그대로 돌진해서 이 분식점 갑 한 대를 들이받은 상황입니다. 이 피해 업주 이야기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튕겨 나갔다니까요. 순대 썰고 계시던 우리 이모도 이게 다리가 다 튕겨보니까 여기까지 튕겨 나가고. 식당을 정리하던 상인과 음식을 먹던 손님 등 모두 7명이 다쳤는데요. 이 사고 음주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이 운전자를 입건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7명의 시민이 다쳤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이도성 기자였습니다.